사장이 직원들한테 조크했을 때 직원들이 웃는다고 절대로 네가 웃겼다고 생각하지 마라. 저 16세 소녀에게는 전화기 버튼이 필요가 없는 겁니다. 뭐 스냅챗하고 이렇게 메신저 하면 되는 거지. 직장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영어로 말하면 오피스입니다. 네, 사무실이에요. 조직입니다. 네. 근데 여러분들 조직이 개인을 보호해 줍니까? 네. 보호해 주지 않습니다. 나빠서가 아니라 지금 세상이 그렇게 흘러가고 있는 겁니다. 직업이라는 것은 프로페션이라는 거죠. 커리어라는 거죠. 직업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제가 정의하는 것은 직장을 떠나서도 돈을 벌 수 있는 상태를 직업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대략 25세 전후해서 우리가 한 20년에서 25년 직장을 다니는데 그 직장에 다니는 동안 우리가 해야 되는 건 뭐냐면 자기 직업을 만들어서 나와야 된다는 겁니다. 네. 자기 직업을. 네. 그러니까 통닭집을 하더라도 나와서 할 게 없어서 통닭집을 하는 사람과 자기가 어릴 때부터 정말로 좋아하는 게 통닭이어서 여기저기 다니면서 통닭에 대한 레시피도 연구하고 자기 나름대로 취미 생활도 해서 그래서 닭집을 하는 건 굉장히 다른 겁니다. 네. 후자는 직업이 있는 거예요. 전자는 직업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직장과 직업에 대해서 구분하는 이런 그 질문들은 사실은 굉장히 불편한 질문들입니다. 내가 내 직업을 만들어가고 있느냐. 불편하기 때문에 대다수의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아침에 정신없이 출근해서 100여 개가 넘는 이메일들을 확인하고 여러 미팅에 가고 저녁에 또 만나서 회식하고 이 바쁜 생활 속에 중요한 질문들을 사실은 계속 미루죠. 그러다가 그 힘든 질문을 보통 어떤 때 받아들이게 됩니까? 자기가 최악의 상태일 때 그 질문에 마주하게 되죠. 그러니까 최악의 상태가 오기 전에 사실은 그 힘든 질문들을 자기 자신한테 던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 사실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입니다. 여러분들이 조아리의 창이라는 거 아마 아실 겁니다. 저에 대해서 제가 아는 부분이 있고 제가 모르는 부분이 있고 저에 대해서 남들이 아는 부분이 남들이 모르는 부분이 있죠. 저에 대해서 저도 알고 남들도 아는 건 이거 뭐 다 아는 공공의 지식인 거고 저에 대해서 저도 모르고 남들도 모르는 건 이건 뭐 어쩔 수 없는 거고 저에 대해서 저는 아는데 남들이 모르는 부분이 있죠. 이건 비밀에 해당되는 거죠. 우리가 자기개발과 관련해서 제일 중요한 부분이 이겁니다. 저에 대해서 남들은 다 아는데 저만 모르는 부위가 있습니다. 네. 저런 거를 나타내주는 좋은 말이 그런 겁니다. 사장이 직원들한테 조크했을 때 직원들이 웃는다고 절대로 네가 웃겼다고 생각하지 마라. 네, 라는 거죠. 직원들 진짜 웃겨서 웃기는 게 아니라 사실은 사장이니까 웃어준다는 거죠. 근데 이제 그거를 자기가 유머 감각이 있다고 생각하게 되면 그게 이제 그 블라인드 사이드가 되는 겁니다. 사각지대가.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멘토나 베스트 프렌드가 중요한 거는 저의 사각지대를 저한테 얘기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네. 일반적인 사람들은 절대 저 사각지대를 얘기해 주지 않습니다. 왜? 기본적으로 인간은 정치적 동물이기 때문에 굳이 그 사람의 단점을 제가 얘기할 필요가 뭐가 있겠습니까? 네. 뭐 묻으면 어릴 때는 놀려서라도 제가 알 수 있지만 어른 되면 뭐 묻으면 아무도 얘기를 안 해줘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 묻은 거를 묻었다고 얘기해 줄 수 있는 친구가 있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그게 이 배드 뉴스를 극복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배드 뉴스가 오기 전에 미리 예방을 하는 효과도 있거든요. 그렇죠? 그 일과 삶의 균형에 대해서 요즘 많이 얘기합니다. 근데 저거는 일에 미쳐봐야 나중에 일과 삶의 균형을 할 수 있는 겁니다. 20대 때부터 5시면 딱 퇴근해서 하는 삶, 나중에 일과 삶의 균형을 할 수가 없습니다. 네. 자기 직업을 확실하게 만들어놔야 되거든요. 그걸 20, 30대 때 이제 만들어놔야 되는 거죠. 플레이가 이제 그 요리가 됐든 목공이 됐든 뜨개질, 특정 주제에 대한 어떤 자기만의 이제 놀이가 있어야 되는 거죠. 저 놀이에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주목하고자 하는 건 뭐냐면 우리가 이제 이 컴퓨터 때문에 점점 이 손을 쓰는 방법을 잃어갑니다.
요리를 한다라든지 뭘 만든다라든지, 그렇죠? 근데 이 손을 쓰는 능력이라는 게 이 생각을 활성화하거나 스트레스 푸는데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놀이를 생각하실 때는 내가 손을 써서 무엇인가를 만드는 걸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대표적인 게 요리, 뜨개질, 목공 뭐 이런 거죠. 그렇죠? 세 번째가 이제 스탑입니다. 소위 멍 때리는 시간인 거죠. 네. 그러니까 자기 삶에 대한 장기적인 생각을 하기 위해서는 스탑하는 게 중요하다. 저 아래 거는 저한테 이제 플레이가 되는 게 목공입니다. 가구를 만들고. 그래서 최근에는 사실은 수요일은 제가 직장을 안 나가고 뭐 사업을 하니까 이제 그렇긴 하지만 목공소에 가서 일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한테는 제가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놀이이자 모르겠습니다. 저걸로 돈을 벌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네. 어쨌든 저한테는 굉장히 좋은 놀이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업, 관계, 경험, 또 역사, 또 배드뉴스, 균형 6가지 생각해 보시면 좋겠고 아주 현실적으로는 직장과 직업을 절대로 동일시하지 마시라. 네. 절대로 직장은 여러분들을 보호해주지 않습니다. 하지만 직업은 여러분들을 보호해줍니다. 라는 게 제가 꼭 여러분들께 드리고 싶은 말씀입니다. 제 발표는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그림에서 없는 건 뭘까요? 있어야 되는데 없습니다. 16세 소녀의 첫 화면인데 없잖아요, 뭐가. 네, 전화가 없습니다. 자, 우리가 예전에 전화기라고 불렀다가 휴대폰이라고 불렀다가 스마트폰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세상의 변화에 따라서 이야기들이 달라지는 거죠. 정의가 달라지는 거죠. 네. 저 16세 소녀에게는 전화기 버튼이 필요가 없는 겁니다. 뭐 스냅챗하고 이렇게 메신저 하면 되는 거지. 뭐 우리 학생들도 마찬가지예요. 유일하게 전화가 필요한 건 엄마가 너 학원 갔니? 라는 전화를 받는 거 정도? 그러면 세상이 이렇게 바뀌어 있는 거죠. 그렇게 보면 그러니까 우리가 사용했던 자기 세대에 사용했던 것들이 자꾸 밀려나고 있다는 거. 뭐 나는 G마켓 세대예요. 이 말이 맞죠. 근데 지금은 쿠팡이 또 있는 거고 이러한 서비스 자체가 나이를 먹게 되므로 새로운 청중과 끊임없이 대화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세상의 흐름이 그들로부터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 한국인 교수 중에 이제 뉴욕 주립대 교수가 하나 있는데 이 대학원생들하고 강의를 하면 그 미국의 방송국 MBC의 사장이 한 달에 한 번씩 온대요. 와서 뭘 하냐면 펍에서 대학원생들이 대화를 하고 있는 거를 2시간이고 3시간이고 그냥 듣고 간다는 거예요. 아, 이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하며 사는지를 듣고 가는 거예요. 그래야 반영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컨설팅 피도 지불하고 간대요. 자기 시간에 대해서 지불하고. 그럼 뭐 그걸로 술 먹겠지만 하여튼 새로운 청중의 흐름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잘 따져서 움직임을 찾아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패스트 팔로우 추격자 전략의 시대에 살고 있었을 때는 자신의 역할을 적당하게 체계적으로 그리고 사내 정치를 잘하면 살아날 수 있는 이런 시대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기업은 미디어다. 모든 개인은 미디어다. 그리고 모든 개인은 이제 방송국인 시대가 되어가고 있죠. 또 하나는 모든 기업은 학습 조직이다. 나 스스로도 학습 조직이다. 그러니까 새로운 케이스를 연구하고 그것을 적용시켜서 나의 삶에 구체적으로 이렇게 시도해보는 것. 새 시대가 왔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스스로가 새로운 것들을 흡수하고 받아들이지 않으면 안 된다. 이런 생각들도 갖게 되죠. 책 진짜 안 팔리죠. 근데 책 보는 습관이 바뀐 거예요. 책을 처음부터 끝까지 정독해서 무언가를 찾아내는 작업이 아니에요, 이제. 이 안에서 내가 한 가지만 얻으면 되는 거예요. 더더욱 불을 켜고 보는 이유는 뭔지 아세요? 내가 찍을 한 장면만 찾아내면 되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해서 적어야 되잖아요, 소셜미디어. 그러니까 음식 찍는 거하고 똑같아요. 그런 쪽으로 바뀌어 있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그 접점을 찾아내는 거고, 책에 대한 습관이 바뀐 거고, 책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진 거죠. 라이프 스타일이 완전히 달라진 거죠. 그러니까 그런 차이들을 발견해서, 그러니까
뭔가 내가 새로운 일을 해야 되고 지금 하는 일을 할 때 시대가 어떻게 변화했는가를 내가 찾아서 나의 몸과 이 몸이 조응하는가, 그리고 나는 이 부분을 따라갈 수 있는가, 그리고 새로운 문화를 나의 지금 일로 구체적으로 시도하고 연결시킬 수 있는가, 이런 것들의 시대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보는 날 10년 후의 계획을 짜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2년의 계획을 잡고 이 안에서 내가 나의 포트폴리오를 어떻게 구성하는데 즉각적인 세계와 나를 연결시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물론 이 방법밖에 있는 건 아닙니다. 이게 일반적인 게 됐다는 거고요. 이것을 역행하는 방법으로 찾아낼 수도 있겠죠. 저는 제가 네 번째로 아까 세 가지 우발적 삶을 살고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네 번째 우발적 삶은 서점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서점이 삶의 공간으로서, 대화의 공간으로서 새로운 이야기를 만들어. 그런데 예전 서점 하면 안 되겠죠. 나중에 제가 서점을 한번 놀러 오세요. 새로운 생각을 담아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구글은 모든 프로젝트를 2년 단위로 끊어버립니다. 2년 동안 성공하지 못하면 아예 잘라버리는데요. 그러니까 예전에 비해서 실패의 비용이 굉장히 낮아졌어요. 언제 어디서 내가 오늘 뭘 하고 싶으면 미디어 금방 만들 수 있잖아요. 새로운 도전을 할 수 있고 사실은 인터넷 안에 모든 자료와 근거들이 다 나와 있거든요. 새로운 경험을 할 수 있는. 이게 보따리 싸서 상경해야 되는 게 아니란 말이죠. 그러면 이 시대에 굉장히 중요한 거는 빠른 실패 시스템을 갖는 겁니다. 그래서 실패하고 시도하고 시도해서 실패해서 성공하는 지점을 찾아내는 거죠. 근데 예전에 비해서 그 시간과 속도가, 그 다음에 접근권이 월등하게 원초적으로 달라졌기 때문에 자신의 삶 안에, 우리 삶 안에 빠른 실패 시스템을 도입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야 좋은 성공을 찾아낼 수 있는 거죠. 태풍이 오는 길목에서 태풍을 기다리면서 그 안에서 돼지도 날아가잖아요. 태풍이 오는 거기에서는. 이 지점에 우리가 살아야 되고 살고 있고 이 안에서 답을 찾을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